교재는 294페이지 제10회 실무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2023년도 1월 달에 출제되었던 제94회 기출문제를 23년도 프로그램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ERP 인사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자, 기초 데이터는 나눔 클래스 자료실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6510의 주식회사 상배가전의 정우경으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주식회사 상배가전 그리고 정우경으로 이렇게 로그인 하셨으면 이제 10회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의 등록 내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사원 등록 클릭. 부서는 빈 공간으로 두셔야 전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만 선택해 주시면 사용자만 보입니다. 정우경 보이네요. 첫 번째, 인사 입력 방식은 미결이다. 인사 입력 방식 미결 맞습니다. 회계 입력 방식 수정. 수정 맞습니다. 조회 권한은 회사이다. 오, 맞죠? 품위서 권한은 수정이다. 오, 품위서 미결인데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으로 옳은 것은 자, 메뉴바 열어서 부서 등록 가겠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총 3개이다. 사용기간이 등록되어 있는데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2개 사용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틀렸죠. 1000번 관리 부문에 속한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1000번 관리 부문 여기 관리 부문 1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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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용 중지됐는데요. 답이 틀렸죠? 상배가전에 강원지점 속한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그랬어요. 강원지점 사업장 명예 강원지점 두 군데가 있네요. 즉 관리부와 교육부 현재 사용 중이죠? 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6100 즉 6100번의 격리부의 사용 시작일은 2008년 1월 1일이다. 6100번의 격리부의 시작일은 2012년 1월 1일이네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3번만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당 회사의 사용자 권한 설정, 인사급여 모듈에 대한 정우경 사원의 설정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권한 설정입니다. 클릭. 인사급여 관리 모듈입니다. 클릭. 첫 번째, 인사 발령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인사관리에 인사 발령 등록 변경 출력은 되지만 삭제는 체크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삭제할 수 있다 그러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급여 명세 메뉴에 조회 권한은 사업장이다. 급여 명세 가겠습니다. 급여 관리의 급여 명세는 사업장 맞게 되어 있네요. 급여 통계 현황입니다. 조회에서 내역에 대하여 출력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급여 통계 현황 여기 있습니다. 출력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는 못해요. 즉 권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 모든 메뉴에 대한 권한은 없다. 사회보험은 완전히 닫혀 있죠? 그래서 모든 권한이 없습니다.
네, 옳은 설명이에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네 번째, 당 회사는 2023년 1월 800번 주임의 직급의 호봉을 아래 보기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호봉 등록 완료 후 5호봉의 호봉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인사급여관리 기초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입니다. 주임으로 오시고요. 언제 적용한대요? 2023년 01월에 적용을 한답니다. 일괄 등록 단추 눌러서 기본급 초기치 230부터 갑니다. 230 증가 15만원, 직급수당은 5만원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15,000원씩 증가합니다. 호봉수당도 있네요. 2만원 그리고 5,000원 증가합니다. 적용. 이번에는 일괄 인상 부분인데 정률 인상과 정액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도록 할게요. 일괄 인상 클릭. 기본급은 정률입니다. 5.5. 직급수당 4.5. 그리고 정률 적용 단추를 꾹 눌러주세요. 반영됐고요. 이번에는 정액 갑니다. 일괄 인상 한 번 더 열어서 호봉수당 정액란에다 3,000원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정액 적용 반영됐습니다. 5호봉 클릭하셔서 321만 7,450원이 합계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1만 7,450원. 5번 당 회사의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인사급여 기준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에 있죠. 클릭하세요. 첫 번째, 입사자의 경우 지정한 기준 일수 미만 근무 시 월급여를 일할로 지급한다 그랬어요. 입사자 급여 계산 보니까 월일 기준이네요. 즉 25일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거고 25일 미만을 근무했을 때는 일할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맞는 답입니다. 두 번째는 월일수 산정 시 해당 기속연월의 실제 일수를 적용한다. 여기 있습니다. 월일수 산정에 지금 한 달 정상일을 썼죠. 한 달 정상일을 썼다라는 건 여기 근태기준 설정에 한 달 정상일을 며칠로 본 거예요? 30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30일로 계산하는 거예요. 큰 달이든 작은 달이든 무조건 30일. 그걸 한 달 정상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일수 산정 시 실제 일수를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사무직을 제외한 직종의 경우 출결 마감 기준은 전월 25일이다. 자, 사무직은 당월의 1일부터 시작하고요. 생산직과 수습직은 전월의 25일부터 시작합니다. 맞죠? 지방소득세 신고서의 데이터는 귀속연월, 지급연월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집계된다. 지방소득세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귀속, 지급연월 두 개를 다 봅니다. 두 개를 다 봐서 일치하는 경우에만 집계가 됩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5번의 답은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6번 2023년 귀속, 기준, 급여, 지급 공제 항목 설정을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급 공제 항목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기초환경 설정에 지급 공제 항목 등록입니다. 클릭. 급여로 열어주시고요. 지급 열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면 반드시 마감 취소 하셔야 됩니다. 마감 취소 단추 누르셔서 마감 취소 해주시고요. 그러면 닫으면 자동 재마감 됩니다. 이거는 지급공제 항목은 급여랑 관련이 돼 있는 거라 메뉴를 닫으면 무조건 자동
마감이 됩니다. 첫 번째, 영업촉진비는 비과세 적용 기준 요건인 월정급여에 포함되는 지급 항목이다. 영업촉진비 눌러보세요. 눌렀더니 여기 월정급여 포함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가족수당은 수습 적용 대상자에게 지급 시 인사, 급여 환경 설정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자, 가족수당 눌러보세요. 수습. 돈 안 준대요. 미지급입니다. 그래서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따라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답 틀렸네요. 만약에 환경 설정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이거 눌러보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환경 등록 적용을 누르게 되면 그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돈을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변경해 놓으시면 안 돼요. 변경하시게 되면은 급여 계산할 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뭐 그렇게 열어보지는 마시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답을 찾도록 하세요. 저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근속수당입니다. 근속수당 1년 이상인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근속기간은 15년 이상인 대상자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한다. 자, 여기 보시면 1년 만원 주죠. 즉 1년 이상인 사람만 이상부터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15년 이상은 여기입니다. 15만 원 지급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10년 이상은 10만 원 지급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유형 R11의 직무발명보상금의 수당이며 사무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자, 눌러보세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고 비과세 유형은 R11입니다. 누구만 주냐? 사무직만 주네요. 자, 사무직만 주고 있습니다. 얼마? 15만 원 주네요. 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7번째 문제. 당 회사의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인사관리의 인사정보 등록입니다. 김종욱 사원은 경리부 소속에 있으므로 호봉은 사모봉이다 그랬어요. 김종욱 커져 갖다 놓으세요. 여기 있네요. 경리부 소속 맞네요. 호봉은 어디 가서 볼까요? 급여정보 탭입니다. 급여정보 탭에 호봉, 사모봉 돼 있네요. 맞습니다. 정영수네요. 정영수 급여이체은행은 기업은행이며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급여정보에 있어요. 자, 기업은행 맞고요. 노조 가입 여부는 사회보험 쪽에 있습니다. 여로 되어 있으니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노희선. 네, 여기 있습니다. 급여 형태는 월급이며 생산직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월급은 재직정보에 있어요. 재직정보의 급여 형태는 월급 맞습니다. 그럼 생산직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 어디에 있느냐? 급여 정보에 있습니다. 급여 정보에 여기요. 생산직 총급여가 비과세 3천만 원 이하네요. 적용 받습니다. 비과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직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월급은 맞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입니다. 신별 사원의 직급은 대리이며 휴직 이력이 존재한다. 자, 신별 가겠습니다. 신별에 대리다라는 것은 재직 정보에 있습니다. 대리, 직급, 직책도 대리고 직급도 대리네요. 자, 직급이 대리고 맞죠? 그 다음에 휴직 이력이 존재합니다. 휴직했었네요. 2017년 5월부터 7월 31일까지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직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휴직한 이력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7번에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8번. 당회사는 임직원 정기교육을 진행하였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교육평가 내역을 직접 확인 시 교육평가 결과가 A인 사원을 묶은 것으로 무엇인가 그랬어요. 교육 현황 보겠습니다. 교육평가에서 보셔도 됩니다. 기간 놓을게요.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1월 31일 한 달간이네요. 교육별 사원 현황으로 보겠습니다. 970 임직원 정기교육 A인 사원으로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박용덕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오른쪽에 오시면 평가 A 맞죠? 이성준 A 1번이 일단 AA 맡겼습니다. 오진영 한번 볼까요? 오진영 B 그래서 틀렸고요. 김용수 B 틀렸네요. 박지성 C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당회사는 2022년 귀속 모든 사업장의 사원별 상별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의 기준에 해당하는 포상 대상자가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퇴사자는 제외한다. 상벌 현황이죠. 그래서 인사고과 상벌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클릭. 상벌 현황 쪽으로 오시고요. 100번의 고가 포상입니다. 상벌 코드 놓으세요. 고가 포상. 당사의 모든 사업장이니까 사업자 선택 안 하고요. 사원 코드도 전체 다 넣어야 되겠죠? 열으셔서요. 아니면 그냥 빈 걸로 놓으면 전체 사원 다 체크가 되는 겁니다. 퇴사자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제외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일자를 놓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상 일자인 12월 31일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2023년 22년이네요. 2022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하고 조회 버튼 세 사람이 있네요. 여기에 포상 내역은 인사고가 포상입니다. 인사고가 포상. 여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 찾으면 되겠죠? 자, 신별 있습니다. 김희수 있고요. 정영빈 있고요. 박용덕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0번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2023년 1월 31일 기준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만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 특별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총 지급한 특별 근속수당은 얼마인가? 퇴사자는 제외하고 미만 일수는 올리고 이전 경력은 제외한다. 근속 연수 현황으로 오세요. 모든 사업장이니까 그냥 패스하시고요. 퇴사자는 제외한답니다. 제외. 기준 일자는 2023년 1월 31일이고요. 미만 일수 올림입니다. 2번 선택해 주시고요. 경력은 제외입니다. 10년 이상 그랬으니까 10년 이하 열으시면 안 되고요. 15년 이하 여세요. 6명이죠. 15년 이상이니까 20년 이하 여세요. 1명. 20년 이상이니까 25년 이하 여세요. 8명이네요. 자, 그러면 60만원, 15만원, 그럼 75만원이죠? 160만원. 그래서 총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해서 10회의 1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